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가 이제 진짜 공장에 들어갑니다. 전시용 로봇 아닙니다. 쇼용 영상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옵티머스는 시연 로봇이 아니라 견습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1년 넘게 테스트를 해왔고요. 이제는 실제 생산 라인 가까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훈련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로봇을 직접 조종하면서 동작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작업을 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부품 옮기고, 조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동작을 헬멧과 가방에 달린 카메라로 전부 촬영합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로봇한테 먹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방식, 그게 바로 모방학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을 교과서로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로봇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인간 환경에서 로봇을 적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가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올해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작업도 수행하게 될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 말쯤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공장에서 쓰는 로봇이 내년엔 가정용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매출에 언제부터 영향을 주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은 아직 멀었지. 자동차가 본업이지.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차 한 대 팔면 한 번 매출 끝. 근데 로봇은요, 24시간 일합니다. 월급 안 줍니다. 노조 없습니다. 파업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연구 직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자기 공장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엄청 영리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외부 고객한테 팔기 전에 문제를 다 잡을 수 있고, 둘째, 자기 생산비를 직접 낮출 수 있고, 셋째, 우리 공장에서 이미 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로봇으로 물건도 만듭니다. 이건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파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옵티머스가 특정 작업을 잘하게 되면 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 세계 로봇에 한 번에 배포됩니다. 즉, 한 로봇이 배운 걸 모든 로봇이 동시에 배웁니다. 사람은 숙련공 하나 키우는데 몇 년 걸리죠? 로봇은요, 한 번 배우면 수십만 대가 동시에 숙련됩니다. 이게 노동시장에 어떤 의미냐? 이건 생산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두고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보다 로봇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를 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회사, 자동차 제조업체, 이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AI 회사, 로봇 회사, 자동화 플랫폼 회사, 이쪽으로 점점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실제 공장에 투입된다는 건 이제 이 이야기가 상상 단계가 아니라 실제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옵티머스는 언젠가 나올 로봇이 아니라 이미 테슬라 내부에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고 데이터를 쌓는 실전 프로젝트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인력 대신 로봇 쓰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이건 시장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를 볼 때 이 질문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차 몇 대 팔았냐 보다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는 그 천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내년부터 테슬라 공장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다면 그 회사의 가치, 평가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화 회사로 변신 중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그 변신의 핵심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는 무한한 미래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테슬라에서 그 가치가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카드이자 테슬라를 가장 흥하게 만들 카드, 뉴럴 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그걸 확장하고 양산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우리 뇌는 컴퓨터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합니다.
문제는 출력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타이핑합니다. 인간의 출력 속도는 1초에 1비트 수준입니다. 인터넷은 초당 20GB, AI는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입과 손이 아니라 생각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것. 인간과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고 인간과 AI가 동등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7명의 전신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휴대폰을 쓰고 키보드를 치고 게임을 하고 CAD로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용 컴퓨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맥북, 그냥 아이폰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싸게,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옵티머스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부품을 줄이고 단가를 낮춰서 찍어냅니다. 뉴럴링크도 똑같습니다. 의사가 일일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용 로봇이 대신합니다. 수술 시간은 17초에서 1.5초로, 부품 가격은 350달러에서 15달러로. 이 기술은 인간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생각만으로 컴퓨터와 로봇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미 청사진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순식간에 확장 중입니다. AI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 10만 개가 들어간 피지컬 AI 전용 데이터 센터 코어텍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어텍스 2.0까지 건설 중입니다. 피지컬 AI 인프라는 현재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록도 출시됐습니다. 챗 GTP보다 빠르고 더 공격적이고 전기차에 바로 내장됩니다. 테슬라 차를 사면 AI 비서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옵티머스는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동작을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합니다.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기술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뉴럴링크, 스타링크까지 연결되면 지구 어디에서든 내가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본질은 생산과 인프라를 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용이 풀리고 소비가 살아나고 제조업 제품 수요가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오르는 게 중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제조업의 마지막 부흥에 투자하는 것이고 피지컬 AI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테슬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수익은 항상 테슬라 뒤에 붙어있는 회사들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 뉴럴링크 수술 로봇, AI 인프라, 이거 전부 부품, 센서, 반도체, 정밀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도 조용히 테슬라 주문을 받으면서 물밑에서 실적이 먼저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회사들은 아직 뉴스에 안 나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도 안 걸립니다. 기관들이 먼저 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알게 됩니다. 항상 이 순서입니다. 엔비디아도 처음에 그래픽카드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 전기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생산, 자율주행, 피지컬 AI 인프라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부품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0% 오른다면 공급 업체들은 50%, 100%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테슬라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뉴스에서 옵티머스 양산 시작 이 한 줄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연관 종목들이 먼저 2배, 3배 올라가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테슬라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테슬라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이 종목은 테슬라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테슬라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에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테슬라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인생이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테슬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